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클즈 저희 컨퍼런스에 오신 것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네, 이번 버추얼 세미나는 조금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고 좀 같이 시작을 할 건데요. 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저희 엠스피닝의 변면사업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좀 같이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 감사드리고 저희가 우선 시작 전에 이번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하나의 퍼포먼스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소독을 좀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소독성은 온도 체크. 36.6도. 네, 많지 않네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굳이 이런 거를 한 이유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도 이제 좀 중요시 여겼으면 좋겠다 하는 좀 마음이 있어서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보면 이제 고객들 좀 안심시키는 일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때문에 이번 주제를 안전한 오픈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고객을 안심시키는 운영 프로토콜에 대해서 오늘은 별면석 대표님과 함께 논의하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좀 자료를 보실게요. 자, 지금 목차로 나온 내용들 보시면은 현장의 상황과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먼저 Q&A로 나눌 거예요. 우리 변면석 대표님과. 그리고 고객 인식과 방역 프로토콜이 지금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이해를 하고, 그 이후에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우리 피트니스 협회인 얼사에서 내놓은 재오픈을 위한 4단계 프레임워크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트니스 센터를 다시 오픈하고 정상 영업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니까 이 내용들을 한번 같이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잡아가야 될지 이해가 잘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이후에 현재 우리 국내 이 방역 기준이나 폐쇄에 대한 기준들이 사실 말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들이 좀 뭐가 부족하고 어떤 거를 보완하면은 해외에 있는 우수 사례처럼 우리 피트니스 시설들을 잘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해외 우수 사례까지 같이 소개하면서 끝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변면섭 대표님하고 좀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 요즘 지금 현장에서 좀 상황이 어떠세요? 폐쇄 때문에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긴 한데, 요즘 뭐 느끼시는 어려움이라든지 좀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를 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어 저도 이제 피팅 센터와 이제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운영 중단 사태가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가장 애로사항 같은 경우에는 고객 관리를 이제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시설 점검도 물론이지만 고객들에게 집에서 그래도 할 수 있는 운동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자 해서 저희 이제 강사진들과 이렇게 홈 트레이닝 영상을 이제 제공을 하는 형식으로 이제 고객 관리를 이제 어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설 같은 경우에도 방역 수치 가이드라인에 맞게 보완해야 될 사항들 보완을 하고 이제 고객들을 좀 안심시켜 드릴 수 있는 이제 방역 지침에 대한 내부 POP나 이런 거 제작을 통해서 이제 내부 세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실제 그러면 이 고객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중에 좀 이런 대표님 운영하시는 시설이나 또는 이런 선생님들에 대한 이런 좀 반응은 어때요? 좀 호의적인 편인가요? 어, 일단 저희들도 고객 이탈 부분이 가장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직원 내부 회의를 진행을 해서 조금 저희가 고객들이 저희 센터에서 좀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어필을 하고 향후 이 코로나 기간임에도 실제로 이제 고객들이 돌아왔을 때 조금 안심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세팅하는 것에 주력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내부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였고 고객분들도 이제 한 분 한 분 좀 연락이 오셔서 그래도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들을 더 좀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객들도 이제 홈트레이닝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이제 응원 메시지도 좀 보내주시고 실제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진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고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이렇게 좀 고객들을 생각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이라든지 이렇게 좀 시설이 폐쇄돼도 어떻게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계를 이어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에 사람들이 좀 응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황이 사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필요한 그 해외의 좀 우수 사례들이나 또는 그 실질적인 방역 운영 대책들에 대한 자료들 좀 많이 모아봤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함께 좀 설명드리며 진행하면서 변면서 대표님과도 이야기 나누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볼게요. 조금 무거운 얘기만 했었는데, 네, 2021년도 ACSM 피트니스 트렌드를 웬만큼은 다 보셨을 거예요. 이게 2020년도에 비해서 사실은 트렌드 순위 변화가 정말로 컸었죠. 네, 온라인 트레이닝이 갑자기 1위로 딱 부상을 하거나, 그동안 웨어러블 테크놀로지들이 계속 좀 상위권에 머물렀었지만, 이 테크놀로지와 온라인의 시스템을 활용한, 즉 기술 활용되는 요소들이 부각되면서 급성장하는, 즉 트렌드의 급진적 가속이 이루어지는 2021년도에 트렌드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결국은 트렌드도 계속 변하고 있고, 우리도 사실 이런 좀 기술적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점차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다음 장을 좀 같이 보실게요. 네. 그리고 국내 사례를 제가 처음으로 소개해 드리는 것 같은데, 이게 엊그제 그 났던 뉴스예요. 네, 타이틀을 보면 이 한국경제 기사였는데, 이 고트 피트니스가 KT 기가지니와 함께 홈 피트니스 서비스를 런칭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인상적인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밑줄을 좀 쳐놨거든요. 네. 자, 고객들이 꾸준히 운동할 수 있도록 앱과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테마별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고, 또 이게 AI 스피커를 통해서 바로 그 이 KT 기가진이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집에서 그 음성 명령 하나만으로 홈 트레이닝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런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마지막에 인터뷰에 보면은 헬스장을 집으로 옮겨놓은 듯한 몰입감을 제공하는 게 목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우리 보통은 피트니스라는 사고가 이 사면에 시설의 벽에 갇혀 있는 경우가 사실은 많았잖아요. 그런데 기타 우리의 영역을 뛰어넘을 수 있는 파트너들과 함께 나간다면은 이런 단편적인 사업 영역을 벗어나서 우리의 가장 장점인 수많은 고객들을 다른 파트너사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동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 프로젝트들이 진행된 건 좀 오래된 것들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처럼 우리가 고객을 위해서 기존의 수단을 벗어난 여러 방법들을 생각해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아까 변명섭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런 홈트레이닝 서비스들도 그런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음, 약간 실제로 지금 이런 고투 같이 이렇게 다른 기업들과 협력해서 이렇게 무언가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굉장히 의미 있는 서비스 런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피트니스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프라인에 치중되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언택트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술력이 좀 많이 떨어지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업을 통해서 조금 언택트 관리 그리고 또 고객을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저는 비춰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언택트 관리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피트니스 이제 업에 있는 종사하는 분들도 결국에는 이제 온 오프라인을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채널의 옴니 채널화 또는 그 다채널화로 접어드는 게 이제 우리 산업에 맞게는 숙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뭐 듭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엊그저께 좀 밥을 먹으면서, 그 다음에 요새 근처에 돌아다니면서 주변 지인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들었던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같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뭐 헬스장 언제 여냐? 요새 내가 너무 확진자가 된 것 같다. 저기 우리
그 건물 관리인 어르신 같은 경우는 고혈압이 있는데 이런 헬스장을 못 가가지고 내가 좀 걱정이 된다 이런 말들까지 하시더라고요. 자, 건강에 대한 걱정, 단순히 좀 이런 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걱정, 이런 몸매 관리에 대한 걱정들이 계속 있어서 사람들은 피트니스 센터를 열기를 원하는 쪽들도 분명히 많이 있어요. 우리한테 호의적이고 고마운 고객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반대편들도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반대편을 볼게요. 자, 상대적으로 우리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는 또는 신뢰가 부족한 고객들은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 지하층 환기도 안 되는데 위험해. 모여서 이게 아니, 비말도 많이 나오는데 위험한 거 아니야? 그리고 아니, 평소에 저기 센터나 스튜디오 좀 청결 관리 안 했는데 난 좀 찝찝한데? 이런 얘기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개선해야 될 문제점들은 보통 좀 여기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나 기존의 통념들을 바탕으로 이 통념이 왜 생겼고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해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 같이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근래에 사실은 우리가 고위험 시설이다라는 프레임이 씌워진 그런 결정적인 자료들인데요. 실제 근래 우리가 많은 자료들로 이 피트니스가 위험하지 않다라고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고 있는 분들 말에 따르면 그리고 실제 전체 기간의 데이터를 잡아보면은 국내 피트니스 시설 내 감염률은 0.6%로 나왔습니다. 다만 8월 12일에서 11월 20일까지 집단 감염 사례가 2건이나 발생했었죠. 그래서 이 때문에 총 감염자의 수가 183명까지 나왔고 전체 다중이용 시설 중에서는 지금처럼 좀 높은 순위를 차지하게 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제로 좀 자극적으로 언론에서 이런 보도를 하고 여기에 대한 반박이라든지 또는 실제 이치에 맞는 기사들 또는 우리 업을 대변할 수 있는 기사들은 전혀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위험 프레임들이 좀 씌워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 모든 집단 감염이 일어났던 시설들이 현재 방역 수칙들을 잘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코로나 발발 이후로 또는 뭐 이전도 같이 포함될 수 있겠지만 방역 수칙 미준수로 인한 실내 체육 시설의 집단 감염 사례는 총 3차례나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이미 이 3차례 실수 또는 문제로 인해 발생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안전을 입증을 하고 고객의 인식을 개선시켜야 하는 이런 과제들이 있는 거죠. 물론 저거는 굉장히 단편적이고 편향적인 일부의 사례를 보여준 거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억울해요. 억울하지만 이미 고객들이나 언론에서는 이런 식의 프레임을 씌워버렸기 때문에 이 잘못된 인식을 어떻게 개선할지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하나를 좀 보고 같이 가실게요. 네, 얼싸에서 제작한 영상인데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And we do not feel like this is one of the higher risk settings as people are wearing masks at gyms. Gyms are assuring social distancing and also cleaning their equipment. So we're comfortable allowing this at this point. Gyms are one of the lowest known spreaders now by the facts. Gyms are now down to 0.06. They have been an extraordinary good group of folks to deal with. Overwhelmingly responsible. They get it. They're in a world of hurt. They are in a world of hurt. 네. 방금 이 영상은 얼사에서 제작한 영상인데요. 이런 피트니스 시설이 위험하지 않다. 오히려 그 대부분의 발발 사례는 그 외부의 다른 시설들에서 일어났으며 우리 시설은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이런 그 뉴욕주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가장 심각한 코로나 확산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피트니스 시설이 그렇게 위험성이 높지 않다. 가장 낮은 확진자가 발생한 곳들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짐을 제한적으로 오픈하겠다라는 브리핑까지 함께 했었습니다. 또한 이런 보건당국의 관계자들도 이런 그 피트니스 센터라든지 운동 시설들에 우리가 너무 과중한 부담을 주었다라는 좀 이런 사과성의 발언들도 함께 했었기 때문에 이런 피트니스 센터, 필라테스, 요가 스튜디오의 위험성이 덜하다, 약하다라는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해외에서는 근거들이 밝혀지고 있는데 이런 근거들이 나오고 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변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같이 이렇게 좀 외부에 이런 피트니스 센터가 안전하다라는 근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근거들을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이 고객들이 이런 그 안전함에 대한 근거들을 잘 알고 있을지 좀 궁금해서요. 일단은 저희가 그런 지금 미국이나 이런 얼싸 자료들에 이제 제가 자료를 검토를 해보니까 너무 이런 저희가 고위험 시설이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운영 가이드라인이 너무 잘 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에 반해 국내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카드 뉴스의 형태나 아니면은 각 회사의 홈페이지나 회원님들한테 이제 전송을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조금 어필을 하고 싶은데 사실은 그런 자료들을 찾는 것도 사실은 좀 힘든 상황이고 그다음에 각 이제 피트니스 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디자이너가 이제 고용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POP를 이제 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속으로 생각을 한 거는 이런 이제 피트니스의 이제 이런 서클즈 같은 이런 단체들이 좋은 이제 내용의 방역 지침이나 고객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방역 POP나 이런 것들을 좀 게시를 해주시면은 저희 이제 피트니스 업을 하시는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고객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냥 나라에서 아 여기는 고위험 시설이야라고 이제 발표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 그게 아니구나라는 인지를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이제 뭐 센터마다 다르겠지만 고객들이 여기가 고위험 시설이 아니고 안전하다라는 인지를 갖고 있는 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런 훌륭한 피드백에 감사드립니다. 결론은 이게 사람들이 우리의 이런 안전함을 알게 해줘야 되는데, 알게 해주는 매개체로서 이런 게시물이나 이런 디자인물의 중요성들은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POP라든지 우리가 지금 내보내야 될 메시지들이 정말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고 이런 것들을 확산시킬 수가 있다면은 고객들도 훨씬 더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클즈 같은 경우는 코로나 라이브러리를 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 홈페이지를 좀 보시면은 화면에 한번 띄워드릴게요. 네. 네,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제 메인 화면에서 상단부에 지금 항상 코로나 라이브러리 업데이트 일자를 정해놓고 최상단에도 올려놓고 저기 피타임즈라는 저희 카드뉴스 폼에도 지속적으로 내용들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도 오늘 다룰 주제들도 여기 내용에서 계속 업데이트를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대로 여기 자유롭게 사용을 하시면은 실제로 이렇게 운영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관련된 사례들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 내용들 좀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전 고객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처음에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같이 드렸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이 열사 통계를 보니까 69%의 고객들은 이런 짐, 우리 실내 운동시설의 방역 프로토콜을 신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기 보시면은 이런 리테일러나 커피숍, 그 다음에 이런 그 레스토랑, 그다음에 이런 부티크 스튜디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어요. 뭐 근소한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지만요. 그래서 또 70%의 고객은 이런 짐에서 설정한 안전 정책을 이해하고 기꺼이 따르고 있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피트니스 센터를 이용하기 위해 협조적인 자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일부 데이터들을 좀 인용을 해보니까 미국에서는 피트니스 클럽을 재오픈했을 때 오픈한 지 한 달 만에 재오픈 시에 80%
그러니까 과거에 80% 수준까지 고객들이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오픈 후 회복까지는 시간은 더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오픈만 제대로 하고 고객들이 안심할 수만 있다면은 회복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단서들은 다 갖춰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또 이게 궁금한 점이 있는 게, 자, 저기서 지금 생각이 든 거는, 자, 방역 프로토콜을 우리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방역 토코들, 그 회원들이 방역 프로토콜들을 이해를 하고 있을까에 대한 내용들인데, 우리가 좀 평소 영업을 할 때 그런 걸 좀 많이 알리고 있었을까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문제점이 좀 많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우선은 정부에서 저희를 그냥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좀 제공을 해줘서 저희들이 그거에 맞게끔 운영을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고객들한테 이제 어필함으로써 고객들도 이제 신뢰감을 얻어서 이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피트니스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정책적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저희 개인적인 회사만 보더라도 다른 회사의 방역 수칙과 고객 관리를 잘 하고 이런 프로토콜을 잘 갖추고 있는 곳들을 벤치마킹해서 이제 진행한 것 외에는 사실은 이제 별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가장 필요한 건 고객들이 신뢰를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책적 가이드라인, 그리고 운영 가이드라인. 그래서 회사의 대표부터 시작해서 모든 직원들이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저희만 이거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한테도 교육을 통해서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시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수칙을 따라 주셔야 되고, 이렇게 이용하지 못한다면 이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좀 불어일으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국가에서 이제 내주는 그냥 거리두기, 그냥 마스크 착용, 그다음에 뭐 손소독, 이런 아주 일반적인 방역 가이드라인으로는 우리 고객 이용객들이 이렇게 신뢰를 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결론이 이런 업에 필요한 업에 맞춤화된 이런 방역 가이드라인과 운영 지침들이 따라줘야 되는데, 사실 정부에서 그거를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파악하지는 못했다라고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굉장히 좋았던 내용이, 직원들도 그렇고 고객들도 그렇고 전부 다 프로토콜 지키고 따라야 된다. 이런 내용들 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결국은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팀같이 움직이면서 서로의 안전을 지켜줘야 된다가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어디서 공부를 하고 오셨길래 이렇게 좋은 답변들을 쏟아내고 계세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고민하시는 변면섭 대표님의 모습 정말로 뿌듯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다음 내용들 좀 보시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내용들이 이게 그 방역 프로토콜의 하이어라키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 방역의 계층화 구조예요. 어느 단위부터를 이렇게 좀 통제를 해야 가장 효과적이고 어느 단위가 가장 적은 이펙트가 있으나 그 통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내용들이 정해져 있는 것들인데, 첫 번째 맨 위에 보시면은 퍼블릭 헬스 매주어라고 돼 있죠. 이런 공정 보건 시스템, 검사나 동선 추적 시스템들이 잘 갖춰 있으면은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가 있고, 자, 그다음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되는 이 두 번째입니다. 네, environment measure이라고 돼 있는데,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할 거냐. 환기라든지 이런 물리적으로 격벽을 세우는 거나, 또는 비주얼 큐가 들어간 이런 거리두기 표시들, 또한 감염을 방지하는 위생 및 청결 환경을 만듦으로써 좀 더 고객들이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게, 그리고 실제로 효과적인 방역 체계를 만들 수 있다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그냥 아무 데서나 가져온 게 아니라 이게 그 특정 국가, 캐나다의 이런 방역 당국에서 내려온 지침들을 가지고 만들어 본 거였거든요. 근데 이 내용들은 결국은 개인이 마스크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그거보다 더욱 중요한 거는 우리가 환경을 통제하고 이 통제한 환경에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역의 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이게 마스크 하세요, 손 소독하세요는 사실은 가장 less effective한
네, 이펙트가 떨어지는 형식의 방식이라 볼 수 있었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느껴서 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실내 운동실업 피트니스나 요가, 필라테스를 문을 닫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그런데 우리는 저 환경 요소들을 분명히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얼사나 여러 기관들이 이 해결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고요. 자, 그래서 얼사에서는 재오픈을 위한 4단계 프레임워크라는 내용들을 지금처럼 내놨습니다. 자, 감염 위험을 완화하고 헬스 및 피트니스 클럽을 재개하고 항상 개방되어 있는 오픈된 상태 유지를 할 거고요. 그리고 국민의 신체 활동을 위한 안전하고 지원 가능한 장소가 될 것이며 국민의 정신건강과 육체적 안녕을 추구하는 이런 철학적인 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런 전문가들이 만든 근거 중심의 가이드라인인데 이 가이드라인들을 설정할 때는 미국의 CDC, 근데 우리 질병관리본부 같은 곳이죠. CDC와 그리고 존스홉킨스 의대들이 같이 협업을 했고 기타 여러 전문가와 현장의 자문단들이 만든 이런 전문가들이 만든 믿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들을 지금과 같이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받았던 그런 그 방역 관련된 수칙 관련된 피드백들이 사실은 정부 부처 관계자들의 생각이 주로 들어가 있지만 현장의 전문가들의 생각은 사실은 빠져 있었거든요. 또한 피트니스 시설에 대한 의학적인 정확한 검증들도 사실은 빠진 요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해외 연구 사례들이나 이런 프로토콜이나 가이드를 참고를 해보면은 우리가 우리 시설이 안전함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을 것이라 봅니다. 옆에 이거 지도 보이시죠? 옆에 있는 지도. 네, 지도 보면은 유럽 쪽의 지도를 가지고 와봤어요. 자, 빨간색은 피트니스 센터가 현재 어제 시점으로 닫혀 있던 곳들. 파란색은 부분적으로 닫혀 있는 곳들. 녹색은 열고 있는 곳들을 나타낸 것인데 유럽 전역 대부분이 지금 문을 닫고 있죠. 자, 이렇게 필사적인 상황에서 만든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이 프레임워크가 효율성이 있고 그 다음에 정부를 설득해서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첫 번째는 이런 완화 조치라고 했는데 사람 간의 거리를 두거나 그다음에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적 프로토콜을 만드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객과 직원을 교육해서 감염을 최소화하는 모두의 역할을 숙지시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냥 뭐 아무렇게나 소독하는 게 아니라 근거 기반의 청결이나 소독, 공기질을 관리하는 이런 프로토콜들을 지속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스크리닝, 동선 추적 협조를 통한 코로나 위험 노출을 최소화한다인데 4번 같은 경우는 사실 신경 쓸 게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실 방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부분이 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1번, 2번, 3번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써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런 완화 조치를 통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는 거래요. 네. 시설 수용량을 제한을 하고요. CDC의 기준에서 보면은 거리두기는 2m, 뭐 4제곱미터가 되겠죠. 우리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내세웠던 그 규칙대로요. 그런데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자, 감염의 수준, 활동의 유형, 환기 수준에 따라서 이 거리는 조정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은 활동 수준에 따라서 거리를 더 늘려서 적용을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좁히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기구 간의 거리를 두고 회원 간의 밀접 접촉을 피하도록 아예 동선들을 새로이 구성하라는 얘기들이 나온 거고요. 세 번째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라. 이건 너무 잘하고 있는 내용들이라서 딱히 언급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그 거리두기를 일괄적으로 4제곱미터를 적용하는 게 이게 좀 괜찮은 일일까요? 맞는 일일까요, 변 대표님? 실질적으로 뭐 미국, 유럽 같은 경우에는 피트니스 클럽이 최소 작은 게 한 500평 정도. 근데 이제 저희 국내 같은 경우에는 중대형 피트니스, 대형 피트니스라고 하는 게 이제 500평 정도라고 이제 보아지는데 결국에는 저렇게 거리 두기가 사실상은 적용시키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런 거리 두기나 저렇게 이제 하면 당연히 좋겠지만은 그것보다도 조금 더 디테일한 운영 방역 수칙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그러면 다른 환경적 요인들을 조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인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지가가 사실은 미국에 비해서도 다소 비싸고 뭐 유럽이랑 좀 더 근접한 수치이기는 할 텐데 상대적으로 공간 활용 자체가 좀 돈이다 보니까 이 많이 망설여지는 것들도 많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최소한의 내용들은 적용을 해야 되고 저 최소한으로 적용한 것들에 대해서 다른 환경적 요인을 보완한다면은 조금 더 안전한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 한번 나가볼게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수업할 때 이런 수업 일정 및 수용 인원을 조정하거나 예를 들어서 소독할 수 있는 시간을 각 수업간에 확보를 하거나 그룹 수업 시에는 거리 두기를 아까 나온 기준보다 더 두거나 스케줄링 할 때도 한 번에 대기 고객이나 그런 퇴장 고객이 몰리지 않게 스케줄을 엇갈려서 배정을 하거나 하는 식의 가이드라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뭐 라커룸이나 샤워실, 사우나 같은 경우에도 정부의 이런 방역 지침에 따라서 폐쇄 및 운영 결정을 그때마다 다르게 하고요. 물론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거의 라커룸을 폐쇄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수영장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없으시겠지만 수영장 같은 경우는 거리두기 청소 프로토콜 준수하고 수업 이동간에 시차만 주면은 기존에 이런 그 염소 처리된 물을 통해서 전염되는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기 때문에 거리두기의 중요성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라운지 같은 공동구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폐쇄 정책을 따라갑니다. 직원들이 모이는 것들도 서로 이렇게 밀접하게 접촉하지 않도록 거리를 둬서 관리함으로써 사람들이 좀 더 안심할 수 있게 하는데 이 직원들이라고 해도 계속 뭉쳐 있거나 뭐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고객들 입장에서도 이게 좀 안심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외국에서도 보면은 직원 동선을 뭐 따로 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직원 동선 자체가 또는 직원 대기 공간이 고객들의 동선과 크게 겹치는 곳들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또한 이런 고객을 응대하는 프론트 근무자 같은 경우는 이런 수칙을 더 철저히 지키면서 고객들이 여기서는 내부 인원까지 이런 걸 철저히 지키면서 운영을 하는구나, 준비된 자세를 갖추고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고객 서비스 같은 경우는 예약 형태의 체크인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비접촉 방식의 체크인 및 결제, 직원 회원과는 거리두기 준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피트니스 센터 운영할 때는 사실은 이게 예약을 안 하는 게 맛이었잖아요. 그냥 내가 원할 때 아무 데나 가서 자유롭게 운동을 한다였는데, 이제는 사실 이런 문화가 바뀔 수밖에 없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예약제 운영을 하려면은 좀 어떤 좀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있을까요, 변 대표님? 일단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부티크형 이제 소규모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유효 회원 수가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으로는 이제 철저하게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회원 관리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중대형 피트니스 같은 경우에는 뭐 1000명에서 많게는 뭐 2000명, 3000명까지 유효 회원 수가 있어서 사실 예약제로 운영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시간적 이용 제한이나 회원 관리 프로그램을 철저하게 예약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변경을 하였고요. 그래서 좀 유동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최대한 GX 부분은 당연히 철저하게 예약 시스템으로 변경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헬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시간대별 이용 제한을 둬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대별 이용 제한을 두시는 경우는 이게 우선 정부에서 얘기한 그런 4제곱미터 1인당 수용 공간을 충족한 형식으로 우선 운영을 하고 계신 거였죠. 일단은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게 철저하게 이제 된다기보다는 이제 동시간대에 사람들이 몰리지 않도록 이제 좀 권유나 유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몰리는 시간대를 좀 피해서 오시면 훨씬 더 좀 안정감 있게 좀 운동을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그렇게 이제 통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은 통제를 좀 철저하게 하려면 통제를 할 수 있는 인원들이 되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은 아직은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조금 어렵다고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사실은 환경적 요인들을 개선하거나 이런 게시물들을 통해서 많이 개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 조금 더 뒤에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프레임워크인데요. 교육을 통해 감염을 최소화하는 모두의 역할을 숙지시켜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선 직원들이 정확하게 안전 프로토콜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휴식 시간까지도 이렇게 조금 동선이 겹치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개인 보호 장구를 조금 오버해서 사용을 해라라는
내용도 일부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장갑 착용 같은 경우는 사실 CDC에서도 필수로 내놓진 않았는데 지금 예시에 나온 내용들은 장갑을 지금 끼고 있거든요. 위생 장갑을. 그래서 이런 청소나 소독할 때 위생 장갑 착용 또한 레슨할 때도 그런 페이스 커버, 안면 커버라든지 장갑 등을 사용하면은 보는 고객들이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이런 시각적 효과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이런 방송하면서도 이렇게 마스크를 옆으로 끼고 있는 것들 사실 아까 체온 체크랑 이상 없는 것들 과거에 이동력들을 다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렇게 좀 액션을 보이고 있잖아요. 주제가 주제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고객들이 안심할 수 있게 좀 오버해서 이런 액션을 보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직원을 교육하면 어느 정도 따라오겠죠, 당연히. 근데 회원들을 잘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회원들이 시설을 이용할 때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알 수 있도록 모든 프로토콜과 회원의 준수 사항들을 게시할 수 있는 모든 장소에 홈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설 내 POP까지 모두 게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비를 스스로 닫거나 거리 두기를 준수하거나 마스크를 필수로 쓰거나 하는 등등의 내용들이 어디서든 보일 수 있게 이런 넛지를 줘야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저렇게 게시물을 게시하는 것과 게시하지 않는 것들 사이에서는 정말로 행동량 변화가 커지거든요. 사람들을 굳이 말로 사람을 들여가지고 통제하는 것보다는 이런 게시물들과 넛지를 통해서 관리하면은 조금 더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미국 같은 데 보니까 저 바닥에 있는 그런 펜스 라인들 있잖아요. 이런 거리를 유지하는 펜스 라인들이라든지 POP들이 좀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리두기를 실제 사람들이 이 자신의 구획을 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저렇게 각각의 구획을 마킹하거나 그리고 지금처럼 구획의 마케팅 내용들, 준수해야 될 수칙들을 포스터 형태로 지속적으로 게재를 한다면은 여러분들 운영하실 때에도 정말 사람 공수가 들지 않고 알아서 자발적으로 회원들이 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뭐 저희 서클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계속 게시물을 배포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 이게 인기가 많이는 없었는데, 네, 지금처럼 고객들이 언제든지 자신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게시물들을 게재하고 조금이라도 읽을 수 있도록만 만들어준다면은 이게 안전수칙을 지켜야 되고 이거의 규칙이구나를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위험들이 줄어들 거고 사람들의 행동하는 케이스들을 보게 되면은 좀 더 이런 방역 당국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우리가 위험시설이라고 낙인을 찍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런 고객들까지도 조금 더 안심하고 이곳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작은 액션이지만 사람들의 행동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커다란 액션들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환경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때문에 이런 게시물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이런 강화된 근거 기반의 청결, 소독, 공기관리 연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변 대표님 이런 그 기존에 이런 시설을 관리할 때 온도나 습도 규정 또는 이런 공기질 관리에 대해서 이런 좀 강조를 하거나 또는 뭐 다른 데 걸 벤치마킹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 조사 같은 거를 좀 열심히 하는 편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단 제시한 부분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거에 대한 POP를 무조건 제작을 해서 게시를 하고 고객들에게 그때그때마다 카드 뉴스 형태로 좀 진행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재학 중에 있는 피트니스 MBA 과정에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미국, 유럽에 대한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또 카드뉴스 형태나 이런 POP로 게시를 해서 고객들한테 좀 인지를 해주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걸 좀 어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피트니스 MBA가 굉장히 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네. 일단은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학교라는 이제 공간에서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토론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유익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긍정적인 영향은 고객한테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을 주셨는 게, 이게 고객을 중심으로 이런 관점을 디자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결론은 이게 우리가 이런 사태가 잦아들었을 때 또는 이런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게 만드는 거는 물론 중단의 집합 금지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상황이 끝내고 실질적으로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건 고객이 정부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내 목숨을 쥐고 있는 고객한테 집중을 한다라는 관점은 굉장히 탁월한 관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단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좀 더 이거를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위생 및 살균 프로토콜에 대한 얘기가 위에 좀 나와 있어요. 자, 모든 구역에 손소독제, 세정제, 밀폐형 쓰레기통을 배치한다. 뭐 당연한 거겠죠. 접촉 빈도가 잦은 뭐 문 손잡이라든지 뭐 수도꼭지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소독을 하고 소독제 같은 경우는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인지 확인해라라고 돼 있는데 얼마 전에 언론 보도들 보니까 이런 좀 독성이 너무 강해서 인체에 유해한 이런 소독제들이 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라는 보도 자료가 올라오더라고요. 문제가 기본적으로 이게 소독제라는 게 독성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무언가를 죽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나마 좀 정부에서 인정한 또는 방역 당국에서 인정할 만한 제품들을 사용을 하시는 게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또 누적되면 좋을 게 없잖아요.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경 쓰지 못했던 것들. 자, 환기 및 여과를 최적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대규모 시설이나 지하층에 보면은 HVAC 공조 장치가 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덕트라고 표현하잖아요. 닥트라고 표현하는데, 자, 시간당 뭐 지하 밀폐 공간의 공기들을 계속 순환시키는 이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우리 고급 호텔들 가면은 창문 안 열리는 거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창문을 못 열게 하거든요. 왜냐면은 내부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항상 유지하기 때문에 창문을 못 열게 하는 거거든요. 외기가 오히려 오염된 공기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같은 논리로 이런 지하층도 사실은 외부보다 더욱더 철저하게 관리할 수가 있어요. 이 공조만 잘 돌아간다면은. 자, 영국의 가이드라인들 보면은 시간당 10회에서 12회 실내 공기가 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갖는다면은 비말의 88%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안전한 습도 수준인 40에서 60%를 유지하면은 이런 세균이나 곰팡이 증식을 막을 수가 있어서 정말로 쾌적한 상태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어라키 상에서 상단에 있었던 환경을 통제한다는 게 이런 요소들이거든요. 사실은 마스크 착용보다도 이쪽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네. 공기 정화를 위한 이런 HVAC의 필터들도 우리 마스크 소재 같이 되어 있는 이런 필터들을 바이러스까지 걸러낼 수 있는 필터들로 교체해서 운영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형 시설이 많다 보니까 닥트에 대한 내용을 했는데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서는 뭐 정부에서는 시간당 뭐 2회 이상 환기를 하라고 하는데 최대한 많은 수준의 환기를 하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온습도 기준은 지금처럼 게시물로 예전에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 이 내용들도 함께 계속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18도에서 20도 수준의 적정 온도와 40에서 60도 사이의 적정 습도를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은 이게 단순히 쾌적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감염의 위험을 막을 수도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시설 관리에 널리 쓰이는 룰이었어요. 또한 이런 가이드라인들을 통해서 외기들까지 그러니까 공기의 질까지 지속적으로 이 덕트 시스템을 통해 관리를 한다면은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감염 관련된 위험 요인들을 환경을 통제함으로써 비약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스크린 부분들은 넘어갈게요. 우리가 온도 체크라든지 이런 명단 추적은 워낙에 확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은 크게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정말로 본격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 네. 자, 실내 체육 시설에 대한 국내 지침을 한번 알아봤어요. 네, 몇 장 이거저 부연 설명이 있었는데 딱 한 장 나오더라고요. 지금같이. A4 용지로 따지면 반 장 정도 풀으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답니다. 운영 수칙에 대한 내용들. 물론 세부 소독 수칙이라든지 이런 감염자 관리 수칙, 뭐 직원 관리 수칙 같은 경우는 이 일반적인 내용들을 그냥 따오면 되니까 그 내용들은 좀 차치하더라도 너무 피트니스 시설에 특화된 무언가는 발견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과거에 집단 감염 사례가 나왔던 이런 고강도의 격렬한 GX는 집합 금지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게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환경에서 검증이 되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면은 과거 감염 사례들 보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라는 내용에서 문제가 터진 거잖아요. 그런데 방역 수칙을 지켰으면은 문제가 터졌을까를 거꾸로 짚고 넘어가야겠죠. 자,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명부 확인에 디테일한 운영 가이드가 없습니다. 또한 디테일한 환경 조성 가이드 아까 보셨죠? 환경 조성 가이드가 아예 없습니다. 또한 일괄적인 공간 제한 4제곱미터당 1명으로만 전부 다 나져 있는데 근데 문을 닫느니 7제곱미터당 한 명이 낫지 않을까 하는 거죠. 굳이 표현하자면은 더 그렇게 제한하더라도 이런 유동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 좀 가이드를 줬어야 되는데 실제 그런 내용들은 없던 것 같아요. 또한 운동 종목에 대한 이해가 사실 굉장히 떨어지다라는 이 개인적인 생각도 일부 들었거든요. 운동 종목마다 분명 다르게 또한 동일한 운동 종목이더라도 강도를 조절하면 호흡량을 줄이고 비말 배출을 기하급수적으로 줄일 수가 있고 환경 통제까지 곁들여지면 이 위험성이 확연하게 내려갈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때문에 우리 피트니스 쪽 요가 필라테스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이 잘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내용들을 보시고 그다음에 이 내용들을 함께 보셨을 때 좀 변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정부가 현장 상황을 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좀 규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뭐 피트니스의 각 종목별로 운동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험하지 않다라고 저희가 그냥 이기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위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해서 위험하지 않게끔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증명을 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피트니스 업 종사자들과 많은 단체들이 증명을 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국가에서 저희들이 근거 기반으로 제시를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위험 시설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근래에 이렇게 좀 많은 이런 자료들을 많이 그렇게 공유하시는 분들이 생긴 것 같아요. 이런데 위험 시설이 아니다를 다른 곳들의 기준에 비교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가 위험이 적다로 포커싱을 맞추는 게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외는 어떻게 했나 봐볼게요. 저희가 코로나 라이브러리 파일에 올려놨던 내용들인데, 이 미국의 콜로라도주 같은 경우는 지금 오픈을 하는 걸 허용을 했어요. 본래는 그 집합 금지였는데. 근데 왜 그랬냐 하면은, 자, 단계별로 유동적인 운영을 고려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3단계에 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단계별 운영 가이드를 제시를 했는데, 자, 지금처럼 그린 단계에서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되 100% 정상 운영. 자, 블루 단계부터는 이제 조금 감염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공간이 25% 수용 75명, 그 다음에 옐로 단계에서는 25% 50명, 오렌지 같은 경우 25% 25명 정도의 운영으로 다 잡아놨습니다. 동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들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결론은 1인당 그런 점유 면적들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각각 방역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을 한 거거든요. 우리나라처럼 4제곱미터당 1명 또는 중간으로 확 닫아버려 이런 식의 운영은 아니었습니다. 보다 이런 현장에 맞는 형태로 유연한 운영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실질적인 행정이라고 좀 볼 수가 있었죠. 관련된 단체에 대한 이런 좀 찬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요. 피트니스 업계에서는. 자, 그리고 이런 캐나다에 있는 브리티시 콜로라도 보건기구의 내용들 좀 봐볼게요. 자, 여기선 정말로 특이하게 GX 운영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우리나라 무작정 GX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어떻게 줬는지를 좀 간단히 봐볼게요. 자, 안전수칙에는 수업 전후의 안전수칙, 강도 조절은 어떻게 해야 되고, 심지어 사운드를 어떻게 통제해야 되는지 얘기했어요.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마이크는 강사만 사용을 하시고, 음악을 작게 하시면은 비말 전파를 줄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의 가이드들을 정말로 디테일하게 준 거죠. GX 운영하는 사람이 준 것처럼. 네. 환경 통제와 개인 공간은 1인당 우리 4제곱미터였잖아요. 여기는 7제곱미터가 필요하고 구획을 마킹해서 사람들이 침범하지 않도록 이렇게 가이드를 줬습니다. 이 내용을 준수하면은 문제없이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한 거죠. 자, 심지어 이런 보건당국에서 준 가이드라인인데 핸즈온을 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디테일 면에서. 네.
그리고 여기에서 장점이라고 보면은 운동 종목에 대한 비교적 명확한 이해를 하고 있고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핸즈온이라든지 그 수업 시간을 어떻게 하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보건당국 사람들이. 결론은 그 사업자 이야기를 듣고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말이 되는 상태에서 됐고 이 사람들도 우리 측도 근거를 제시하고 방역당국 측도 근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금지가 아니라 최신 자료를 근거로 점차 완화되는 형태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이거 자세히 봐볼게요. 제가 좀 고생을 해서 번역을 좀 해봤는데요. 네. 자, 저강도 운동과 고강도 운동이 어떤 것이며, 그 다음에 고강도 운동 같은 경우는 현재 무슨 상태에서는 전파 위험이 크기 때문에 조금 자제를 하는데, 자, 이게 종목으로 그냥 지금 잘랐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근데 우리나라는 종목으로 자르고 그냥 끝을 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거는 완전한 목록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결론이 저 고강도 운동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들도 어떻게 강도를 조정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저 분류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시사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스피닝 같은 경우는 뭐 근력 운동을 섞거나 너무 높은 RPM을 하지 않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거나 해서 조정하면은 상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동 강도를 만들 수가 있다. 결론은 운동 강도를 조절해서 저강도로 만들어서 위험할 때는 운영을 해라 라는 게 주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점유율 계산도 해줬어요. 자, 1인당 그럼 7제곱미터가 왜 나온 거야 했더니 자, 안전거리를 기존 2m에서 50cm씩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2.5m씩 잡았고요. 거기에다가 직원들이 티칭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 20% 여유를 줘서 7제곱미터를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운동 클래스, 기존 클래스에서 25명이 들어갈 수 있으면은 이 공간을 그 7제곱미터당 인원으로 나눈 거죠. 이렇게 나눴더니 자, 19명이 이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캐파 이상은 받지 말아라 라고 정해주고 이 캐파를 지키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원이 운영해야 되는 공간 20% 이런 거 그 NSCA 가이드라인 이런 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알고 적용을 해준 거예요. 보건당국에서. 네, 이 디테일함의 차원이 달라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걸 또 하나 봐볼까요? 예약 및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서로 겹치지 않은 시간대 편성, 사람들이 대기해서 모여있지 않도록 시간을 조정한다. 그 이후에 청소하거나 이런 소독할 수 있는 시간들을 충분히 여유 시간을 확보해서 고객들이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라 해서 지금 일정표에 나온 것처럼 시간표까지 예시로 짜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면 되십니다. 정말 디테일하지 않나요? 우리들도 이렇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디테일한 사항들까지 전부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환기장치가 잘 돼 있는 곳들과 그렇지 않은 곳들의 조정, 그 다음에 이런 그 쉬는 시간 중간에 소독을 얼마나 그 텀을 둬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실제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변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지금 이런 이용 가이드라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고요. 저런 식으로 이제 아예 시간표까지 저렇게 이제 제공을 하고 왜 저렇게 시간표를 짰는지에 대한 근거도 다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저런 가이드라인을 내려주시면은 좀 철저하게 따라서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는 저런 디테일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좀 신뢰를 받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론은 이게 그 보건 당국에서도 이렇게 디테일한 가이드라인을 내려줄 수 있음에도 우리들과의 대화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해외에서 이런 우수하게 대응한 기업들의 사례를 함께 좀 봐보실게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곳은 자, 베이직핏이라고 하는 유럽의 최대 규모 피트니스입니다. 800개 이상 유럽 전역의 지점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가상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공간을 통제하고 방역 프로토콜을 잘 지키고 있다는 면들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 피크타임 인원들을 통제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더라고요. 또 현재 방역 단계에는 어느 곳이 닫혀 있고 어느 곳이 열려 있다 이런 식의 명확한 공지들을 함께 하고 있었고요. 자, 그 다음 보면은 이런 고객들의 응대를 피하지 않습니다. 주요 질문들을 정말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해줘야 돼 하는 것들까지 전부 다 Q&A에 올려놨어요. 지금처럼. 때문에 고객이 궁금한 요소들을 미리 Q&A에 답변하고 언제든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이 베이직핏의 근거지는 네덜란드이고 그 주변 국가들 여러 곳들에 있는데
보시면은 다 닫혀 있는 상태인데도 지금 이런 Q&A들을 잡아놓은 거고, 일부 이런 오픈이 돼 있는 곳들의 경우는 그런 개인 트레이너와 운동할 수 있도록 어포인먼트 시스템, 그 예약 시스템들을 따로 잡아주는 거죠. 네. 또한 비대면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들까지 함께 줌으로써 이렇게 환불 같은 경우도 사실 피하지 않고 다 가감없이 기재를 했지만 이러한 대안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롭게 방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 해외 우수 사례, 다른 사례인 라이프타임 피트니스를 좀 보실게요. 자, 이곳은 미국의 두 번째로 가장 그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미국 2위 정도 되는 피트니스 기업이고요. 아주 큰 초대형 피트니스, 한 8,000평 가까이 되는 종합 피트니스 시설이 약 150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놀라웠던 거는 그 애플 피트니스 플러스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소개도 드렸고, 그다음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자사 앱에 인베디드해서 내부 디지털 전용 멤버십을 론칭을 해버렸습니다. 야, 지금 이때 격차를 늘리기 위해서 정말 승부수를 건 거죠. 또한 이런 등록하는 고객에 대한 입회비를 면제하고 포인트 적립 프로모션까지 함께 진행하면서 오히려 공격적인 그런 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격적인 태도에는 자신감이 바탕이 돼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맨 처음 보시면 피크 사용량을 추적할 수 있대요. 피크 타임 때 몇 명이 있고, 언제 들어가면 되겠다 예약이 가능한 거겠죠. 그리고 과거와 달리 터치를 하지 않는, 과거엔 여기 회원 카드를 주고 이런 긁어주는 방식, 마그네틱 방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터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체크인 시스템도 전부 다 바꿨고요. 온도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바로바로 스크리닝을 해서 그 문제가 없는지를 매번 확인을 하고, 세척 프로토콜, 뭐 이런 소독 프로토콜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토콜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인지 병원 등급의 공기여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와라. 또한 충분한 사회적인 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의 넓은 클럽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이곳에 방문했을 때에도 그냥 평소에 이용해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더라고요. 네, 그런 정도의 시설이었기 때문에 네, 이런 내용들이 나온 것 같고, 온라인 수업이나 가상 교육 및 수업 옵션들을 함께 제공해서 실제로 나오지 못할 때에도 고객을 관리해주는 전방위적인 채널을 확보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보여드렸던 모든 사례가 사실 굉장한 대기업들이에요, 이들은. 그런데 우리도 온라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리고 약간의 그런 예약 시스템들이나 이런 터치하지 않는 체크인들은 얼마든지 구현을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다만 저들처럼 돈을 많이 들인 앱이나 메가급 기업과의 협력이나 이런 거는 어려울 수가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좀 이런 내용들을 좀 얘기를 더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피트니스, 요가, 필라테스는 이런 코로나를 극복하는 파트너다라는 입장, 우리 스스로 잘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코로나로 발생하고 있는 부적 작용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게 우리 시설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한 실제 피트니스 시설 운영과 코로나 감염과의 상관관계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자료들은 국내 자료도 그렇고 해외 자료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헬스클럽 방문과 코로나의 확산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콜로라도 공중보건환경부에서는 이렇게 피트니스 센터를 오픈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확보하고도 있고 장비도 계속 청소하고 마스크도 쓰는데 위험 요인이 없다라는 거죠. 환경도 통제하고 개인도 통제를 하고 있다. 사람들은 그거를 알고 다 수용하고 여기에 따라서 룰을 지켜 운영을 하고 이용을 하고 있다. 라는 이미지가 사람들한테 지속적으로 각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오픈을 결정한 이런 콜로라도 주의 이런 발언까지 좀 보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공중보건환경부 책임자가 운영을 허용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라고 생각할 만큼 이런 피트니스 쪽 이런 근거 기반에서 이제 고위험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이런 보건환경부 책임자도 인정할 정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시켰다는 것에 굉장히 놀라웠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부도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서 실질적으로 일반화의 오류를 좀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아까부터 계속 외치고 있는 것은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들어도 좋고 저희가 많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을 해서 근거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부를 설득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그것이 고객의 신뢰로 저는 이어진다고 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결국은 고객의 신뢰로 이어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편이 될 수 있는 근거들을 우리가 스스로 확보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피트니스 시설은 무엇이 중요할까요? 자, 지금 과거에 이런 그 유럽에서 나왔던 통계예요. 자, 현재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는 청결이 중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기존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친절함이나 지도 능력에 대한 것들입니다. 자, 다른 곳과의 우리가 다른 시설은 열었는데 우리는 왜 닫게 하냐 이런 식의 논리보다는 우리가 안전함을 입증하는 게 고객들이 빠르게 돌아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문을 열어도 고객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려운 건 마찬가지거든요. 때문에 고객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까 보셨던 가이드라인들을 참고하셔서 스스로의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프로토콜과 고객들에게 우리가 안전함을 알리는 게 선행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계속 반복되는 말들이 있었는데 이걸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서 정말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들만 좀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설이 위험이 낮은 환경임을 입증하는 설득력 있는 연구들을 계속 수집을 해야 합니다. 네, 이거는 서클즈에서도 지속적으로 수집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도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서클즈 코로나 라이브러리에 지속적으로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런 최신 근거를 파악하고 정확한 정보인지 확인을 하셔야겠죠. 실제로 이런 외국의 프로토콜들을 보면은 최신 근거들이 피트니스에 유리한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 프로토콜이 개정됨이 불리한 방향이 아니라 점점 유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보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시설이 그냥 안전하다라고 우리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실제 이 수칙을 잘 지키고 프로토콜을 적용하고 있다는 걸 고객들에게 보여줘야겠죠.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프로토콜, 보여주기 위한 프로토콜 당연히 설정하는 네 번째 이 단계를 거쳐야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검증된 정보를 통해 고객의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널리 알리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운영을 계속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도 안 되는 일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들은 뭐 여러 가지 여태까지 뭐 하셨던 활동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대화의 창구를 열기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현재 고객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 중에도 많이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네, 여태까지 좀 함께 변호사 대표님과 진행을 해봤는데 종합적인 총평을 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지금 너무 서클즈에서 좋은 자료들을 공유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이런 자료들이 업로드가 돼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오픈을 앞둔 이 시기에 모두가 숙지해야 될 자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보면은 일단 정부는 일단 현장 전문가를 불러서 디테일한 현장에 이제 디테일한 정책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내려줄 것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유럽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포커스가 운영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지금 제가 받아들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근거 기반으로 해서 정부가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이것을 반박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하지만 결론은 고객의 신뢰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사실은 이 모든 행위들 자체가 저희들이 단순히 그냥 문을 열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 뭐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집단 이기주의로 좀 보여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고객들한테 고객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고객의 신뢰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저도 가장 걱정인 것은 저희가 이거를 증명해내지 못하면 문을 열더라도 고객들은 저희를 찾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가이드라인과 그 다음에 정확한 인지, 교육의 인지,
회원님들에 대한 인지, 그리고 확실한 운영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회원님들이 확실한 이용 가이드라인, 이것들을 확실하게 비춰줘서 고객들이 안심하고 오실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좀 인지시키고 계속 전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이런 인사이트풀한 그 말씀을 주셨어요. 결론은 고객 중심.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놓자라는 말씀이 정말로 깊게 와닿았습니다. 자, 어느덧 우리가 좀 약속한 시간이 조금 지나갔는데요. 좀 유익하게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서클즈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계속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서클즈 코로나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본 자료들이나 그 다음에 아까 예시를 들었던 개별 게시물들까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저희도 그렇게 이런 코로나 시대가 뭐 사실은 새로운 노멀을 불러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변화한 시대에 따라서 배워야 되는 새로운 지식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지식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조사하고 흐름들을 조사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하는 시간을 계속 가지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향후에 저희 서클즈에서는 다음 달에 좀 컨퍼런스를 또 앞두고 있거든요. 이 컨퍼런스에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최신 정보들을 계속 정보와 지식들을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그 변면석 대표님과 함께 우리 이제 안전한 오픈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다뤄봤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